드디어 왜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미뤄왔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늘 2월 5일에 러시아와 미국에 배치된 탄두와 그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했던 전략적 공격 무기 조약의 효력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어떤 제약도 느끼지 않고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조약을 연장하길 원하지만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이징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략무기 감축협정 3조약 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모두 아부다비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도네츠크와 크림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푸틴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백악관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는 눈 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외에 대한 최신 소식과 이 조약이 연장될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연장될지에 대한 신호들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결국 새로운 핵무기 경쟁 시대에 접어드는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과 영상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도네이션이나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2월 5일에 러시아와 미국에 배치된 탄두와 그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던 전략적 공격 무기 조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AM입니다). 이제 2011년에 발효되어 5년 연장되었던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AM). 이 없으면 전 세계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떤 제한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비축량을 규제하는 메커니즘 없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투명성 상실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에 따라 양측은 서로의 핵시설을 점검하고 검사할 수 있었고 정보를 교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2023년에 러시아의 조약 참여를 중단했고 어떤 서방 검사도 러시아에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이 사실상 파기된 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을 믿으라며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을 자발적으로 준수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사관들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해제되면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부터 북한과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무기고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미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해구산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바로 옆에 그런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유럽이 핵전력을 강화하게 만든 첫 번째 조치를 취한 쪽은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은 법적 제한과 상호 무기고 점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이미 배치된 전력을 수백 개의 탄두로 계속 증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핵무기 제한 조약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0년대 초에 중국은 약 20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미국이 3,700개, 러시아가 4,309개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펜타곤의 추정에 따르면 1,00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를 이 조약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25개와 29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은 미국의 이 조약 가입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 지에는 오늘 중국이 자국의 핵 전력을 최소한의 필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미국과 러시아와의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베이징의 핵무기 보유량과 워싱턴, 모스크바의 핵무기 보유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영국과 프랑스 역시 자국의 전력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아마도 다른 유럽 국가들을 자국의 핵우산으로 보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야성적인 러시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인들은 핵무기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2월 4일과 5일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관한 협상만 진행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핵 협상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익시온 매체는 미국과 러시아가 만료를 앞둔 전략무기 감축 조약,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3 준수를 계속하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협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아부다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아부다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장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3 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러시아와 성실하게 행동하고 실제로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소 6개월 동안은 협상 기간 동안 잠재적인 새로운 합의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거래 조건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전략무기 감축 협정,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준수 제안에 대한 건설적인 답변을 받으면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 말이죠. 러시아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에게 제안을 전달했지만 그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우연이 발생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모두 새로운 핵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3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같은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새로운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을 도네츠크에서 철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고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네츠크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면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3도 없고 전쟁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미국 부통령 겸 대통령 JD 벤스가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을 해설 없이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JD 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세상을 친구와 적으로 나누지 않고 구체적인 동맹과 이익을 바탕으로 일한다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개별 사안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접근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누구와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갈등을 끝내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의하지 않으니 푸틴과 일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는 안 됐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에서 유료 구독, 스폰서십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